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만족은 최대로 누리고 싶은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바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서 최적의 해답을 찾아내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 도구.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매일 마주하는 문제잖아요. 어떤 규칙이나 한계, 그러니까 제약이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실제 세상의 문제들을 풀려면요, 그냥 미적분으로 함수의 꼭대기만 찾는 걸로는 부족해요. 부등식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 같은 새로운 제약을 다루는 규칙을 배워야만 합니다. 맞아요. 고전적인 최적화 방법은 뭐랄까 제약이 없는 넓은 들판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는 거랑 같아요. 아주 유용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문제에는 예산이나 자원 제한 같은 울타리가 떡하니 버티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한번 뛰어들어 보죠. 직관을 확 키우기 위해서 가장 단순한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비음수 제약이라는 아주 간단한 울타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이 울타리 하나 때문에 최적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최적점이 저 울타리랑은 아무 상관없는 들판 한가운데 있는 경우예요. 이런 걸 내부해라고 부르는데, 이럴 땐 그냥 간단하게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능성이 있죠. 함수값이 계속 커지다가 아뿔싸 울타리에 딱 막혀서 더는 못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 경계선, 그 지점이 최적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걸 경계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 핵심이 바로 이럽니다. 최적점이 들판 한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울타리에 딱 붙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규칙이 달라진다는 것. 이 간만한 구분이 나중에 엄청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이 울타리 규칙이라는 단순한 직관을요, 변수가 수십 개가 되고 제약이 아무리 복잡해져도 항상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 바로 쿤터커 조건으로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KKT 조건을 우리가 최적의 봉우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의 궁극의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나 울타리가 아무리 많아져도 절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그런 지도 말이죠. 자, 이 지도에는 네 가지 핵심 규칙이 적혀 있습니다. 첫째, 문제 전체를 하나의 식으로 멋지게 만들고, 둘째, 각 변수에 대한 기울기 조건을 따져보고, 셋째, 모든 변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는 조건, 그리고 마지막, 이름은 좀 어렵죠. 상보적 여율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릴까요? 잠깐만요, 교수님. 저 방정식이 실제로 의미하는 게 뭐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이거 사실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간단한 울타리 규칙을 그냥 수학적으로 폼나게 표현한 것뿐입니다. 울타리가 전혀 문제가 안 되거나, 즉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울타리에 바짝 붙여 있거나,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맞다는 뜻이죠. 간단하죠? 자, 이론은 이제 충분한 것 같네요. 실제 소비자 선택 문제를 가지고 이 KKT라는 지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기 소스 자료에 나온 아주 고전적인 소비자 선택 문제가 있습니다. 보니까 예산이라는 제약도 있고 배급이라는 또 다른 종류의 제약도 있네요. 울타리가 두 개인 셈이죠. 첫 단계는 목적 함수와 두 개의 울타리, 즉 제약 조건을 하나의 식으로 합치는 겁니다. 이때 각 제약 조건마다 람다라는 일종의 이름표를 붙여주는데요. 이 람다1, 람다2가 나중에 각각의 울타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자, 보시면 뭔가 엄청 복잡한 방정식들이 쫙 나왔죠. 하지만 절대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봤던 최적점이 과연 들판 한가운데 있을까, 아니면 예산이라는 첫 번째 울타리에 있을까, 혹은 배급이라는 두 번째 울타리에 있을까 하는 모든 가능성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들을 다 풀고 나면 거기서 나온 숫자들, 특히 저 람다 값들이 우리 경제학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전달해 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람다가 그냥 계산을 위한 수학적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이지 아주 심오한 경제학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람다급이 우리가 그 제약, 그 울타리를 1m 늘리기 위해서 얼마까지 돈을 낼 의향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할 때 정말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정보겠죠? 이처럼 제약의 가치까지 똑똑하게 알려주는 KT 조건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핵심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거리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기업이 제한된 자원이나 공장의 생산 능력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산량을 최적화하려고 할 때 오늘 배운 이 방법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